자, 먼저 유병자 보험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 상품이 사실 유병자 보험이 좋아지긴 했어요. 보장도 확대되고 보장 기간도 늘어나고 뭐 연계도 뭐 축소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 네 가지 유의사항을 꼭 체크하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유병자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자 보십시오. 첫째, 인수가 정말 안 되는지, 건강체로 인수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유병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좀 따져보시고요.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는 연계가 많이 붙기 때문에 또는 부담보 조건이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할 수밖에 없는지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긴 했는데 보장이 작고 갱신기간이 짧아가지고 다시 지금 경증 유병자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로 리모델링 하시는 건지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마음이 좀 아픈 게 자, 유병자 조건이 지금은 맞아요. 수술력이 있다거나 뭐 입원력이 있다거나 그래서 유병자가 맞지만 정말 중증 질환인지 1년 후, 2년 후에는 건강체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좀 성급하게 유병자로 지금 먼저 가입하는 건 아닌지 네 가지 사항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유병자 보험으로 갈아타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많은 설계사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유병자 보험이 최고다. 정말 계약자에게 이익을 줄 거다. 이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꼬집고 싶어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이고 어차피 위험 발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험료는 소멸된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4796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지? 자, 아마 이렇게 여러분 계산기 있으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4796 나누기 30년. 30년 납입을 많이 하거든요. 360개월 이렇게 하면 월 납입보험료가 약 15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많죠? 그렇게나 많이 납입해?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각 회사들마다 거의 매일매일 뭐 이런 소식지가 매일 날라와요. 자,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메리츠가 좋습니다. 우리 현대해상이 우리 KB손해보험이 유병자 상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요 얘기만 합니다.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고객을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험회사가 뭐 인수기준이 완화됐다, 뭐 3개월 이내 입원, 3년 이내 뭐 수술 이런 거 뭐 1개월만 지나면 다 가입해주겠다. 이거 여러분 공짜겠습니까? 공짜겠어요? 아니야. 보험료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인수기준을 왜 완화하겠습니까? 보험료가 웬만한 50세 남자 10만 원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할부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얘기들을 너무 현혹될 게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특약이 많으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물론 과거 유병자 상품보다 유사암이 2천만 원, 뇌혈관이 2천만 원, 허혈성이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된 부분들은 지금 유병자 상품이 분명히 좋은 점이지만 납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위험 발생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유병자가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이거 바로 가입해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만 건강관리하면 건강체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암은 유병자로 하는 게 맞지만 뇌혈관 허혈성은 건강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반대로 뇌혈관 허혈성은 유병자가 맞지만 암은 건강체가 맞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약만 드셨다 그래서 뭐 3년 안에 5년 안에 수술력이 한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유병자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거를 다
때려 넣어서 설계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보험료에 어떤 총 납입액을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을 이거를 사실상 손에 안 보려면은 다 빨리빨리 걸려야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을 쭉 자세히 말씀드릴 거는 2부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거는 회사마다 비교를 할 거고요. 병력에 따른 건강체 가입, 병력에 따른 건강체 거절, 이런 것도 두 번째 영상에서는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쭉 보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자, 이게 해지 환급률 표인데 최고 환급률이 36%입니다. 뭐해? 내가 낸 돈이 얼마냐면 4,700만 원이에요. 거의 4,800만 원. 그럼 4,800만 원은 결론적으로 완납을 했다 그래도 거의 소멸되는 겁니다. 8.6%가 해지환급률이거든요. 4,796만 원을 납입해서 400만 원 환급금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일찍 해약하면 그래도 적은 손실은 아니죠. 절대 적은 손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환급률이 36%라고 해도 1,200만 원, 약 1,300만 원 납입해가지고 약 5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7년 동안 위험 대비를 꼭 유병자로 해야 되는 분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유병자 이거 뭐 지금 꼭 안 해도 되는지 가입 전에 따져보고 자신의 어떤 상황을 체크를 해보고 납입할 수 있는 여력도 보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비교해야 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메리츠는 나쁘다가 아니고 메리츠는 어떤 특약은 장점이 있지만 어떤 특약은 비싸고 현대는 어떤 특약은 장점이 있지만 어떤 특약은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만약에 중증 유병자라서 메리츠를 가입하는 건 좋은데 몰빵하지 마라. 몰빵하면 여러분 뭔가는 비싸게 가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특약마다 특징들, 인과관계라 그럽니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암은 건강체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유병자로 이렇게 하시고 또는 내가 뭐 수술비 이런 거는 굳이 80세까지 위험 대비가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을 좀 전 드릴까 해요. 자, 보험 설계하기 전에 거의 없다. 인수 기준이 뭔지, 알릴 의무사항이 뭔지, 이걸 계약자가 판단하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함부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발급 금지, 소견서 발급 금지, 30일 이상의 약 처방, 뭐 실손 청구 이런 거 금지, 이러면 굉장히 지금 전산상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입할 때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건강관리가 잘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청구한 것 때문에 유병자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보험을 가입하고 2년 후, 3년 후에는 보험을 가입을 안 한다라고 생각할 거기보다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험회사가 자꾸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 인수 기준을 완화한다. 또는 축소하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보장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막 하거든요. 보험료 막 떨어뜨리고 보험료 다시 올리고 좋은 타이밍에 내가 이런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나 이제 보험 상품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구나.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끔 내가 건강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재수 없으면 유병자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알았으면은 보험 설계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그리고 좋은 상품을 다양한 정보로 제안해 줄 수 있는 설계사에게 시기적절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2년, 3년 전에 가입한 유병자 다 깹니까?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판단 안 하고 그냥 막 들었기 때문에 2년 전, 3년 전에 가입한 유병자 보험 깨고 다시 가입하는 거예요. 그때는 보장 기간도 작았지만 지금 보장 기간 30년 해주고 좋아 보이잖아요. 보험료가 비싸졌다는 얘기는 안 해. 보장 기간을 30년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보장 기간이 길면 무조건 좋은 점도 있겠지. 그렇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고 한도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있지만 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위험률이 80세까지 필요한 분이 있고 70세까지 필요한 분이 있고 다 다를지언데 무조건 상품의 좋은 점만 부각해서 납입할 수도 없는 보험료를 계약을 해버리면 분수에 안 맞는 거잖아요. 중간에 해약하면 몇 천만 원 손해인데. 자,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꼭
인지해야 된다. 자, 보험은 뽑기가 아니에요. 보험을 뽑기처럼 가입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익을 보겠지. 최소한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꽝이 많잖아요. 자, 보험을 들고 위험이 다 발생하느냐? 아니다라는 점. 절대 아니다라는 점. 자, 위험이 발생하려면 내가 암에 걸려야 되고 뇌졸중, 뇌혈관, 허혈성 심질환 진단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험을 가입하실 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착각을 해요. 보험으로 내가 혜택을 보려고 생각을 해요.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을 들고 1년마다 검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게 진단이 되냐, 진단이 안 되냐 알 수 있지. 병원도 한 번도 안 가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뭐 하늘에서 떡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약물 치료를 할 것이고 건강관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 예방적 노력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위험률은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손해를 보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보험이 필요해. 이거 없으면 불안해.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한다? 회사를 비교하되 담보마다 찢어서 시기적절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납입하는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받는 보험금만 생각하시면서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납입하는 보험료 약 5천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설계를 하기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가 뭐 4천만 원이신 분도 있고 3천만 원이신 분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결국 납입하는 보험료는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익을 보려면 빨리 위험이 와야 되고 실제 그 특약이 다 나에게 발생해야 되고 가능할까요? 보험회사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상품은 좋다고 홍보를 하니까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한 부분이고요. 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1편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2편에서는 실제 가입 제안서를 가지고 안내를 드릴까 해요.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런 유병자를 하셨다. 어떤 뭐 이런 내용들을 2편에서는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먼저 건강체 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를 알 필요가 있다. 거의 제가 볼 땐 대부분 일반인들은 모르십니다. 이걸 알아야 이런 거죠. 지금은 유병자. 지금은 유병자. 그런데 내가 특별히 뭐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약도 지금 치료력이 없어. 과거에는 유병자였는데 지금은 유병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피디님 이거 이해돼요? 지금 내가 부모님 보험을 가입할 건데 부모님 보험 딱 하니까 건강체 가입이 안 되고 유병자로 하래. 과거에 뭐 병원 가가지고 청구한 게 있다거나 과거에 뭐 입원 수술한 게 있기 때문에 건강체로 안 되고 유병자로 하래. 근데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병원 다니는 게 없어요. 약 먹는 것도 없고. 그러면 지금은 유병자. 만약에 2,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건강체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자꾸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알릴 의무 자체가 이때 기준하고 달라진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숙지를 하시면 상당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19년인가? 기억나십니까? 보험 시장이 미쳤던 적이 있어요. 자, 4대 중증만 아니면 다 가입해 줄게. 기억 안 나시죠? 4대 중증만 아니면 삼성화재 뭐 그때 막 따라해가지고 보험사들이 다 받았는데 부담부 없이 그냥 일반암 유사암 3천씩 해줄게. 2019년도에 허혈성 10,000원짜리 2천씩 해줄게. 병력 아예 안 볼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뭐냐?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보험이. 항상 보험 상품이 지금 기준에서만 볼 건 아니다. 30년짜리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자, 알릴 의무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험 발생률이 지금 당장 높은 분들만 하는 거예요. 당장 검사를 앞두고 있다거나 1년, 2년 후가 두렵다거나 뭔가 이상 징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할증이 반영되는 유병자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중히 건강체를 먼저 하고 건강체에서 안 됐을 경우에 유병자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 시기에 집중하는 게 좋겠고요.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먼저 해라. 보험을 들어놓고 병원에 안 가시는 거는 무슨
논리인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보험을 그렇게 가입해놨으면 병원에 가셔야죠. 검사를 해야만 뭐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암인지 미리미리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1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유튜브에 보험회사는 보험을 팔아야 되니까, 보험 설계사도 보험 가입을 체결해야 되니까 유병자 상품이 다 좋다는 얘기만 있어요. 자, 물론 유병자 상품을 가입을 해서 이익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보험료를 받아서 가입을 한다는 거. 실제 그 위험들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 설사 내가 좋은 설계를 했지만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떤 설계든 손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보험은 유병자지만 생명보험은 건강체일 수 있고, 반대로 생명보험은 유병자지만 손해보험은 또 건강체일 수 있고, 또는 지금은 유병자지만 1년 후에는 건강체일 수 있고, 제발 보험 상품이라는 거는 똑같은 기준으로 계속 나는 평생 유병자가 아니다라는 점, 앞으로 병원 가실 때 실손 청구는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기타 수술 입원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검사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숙지하시는 게 도움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녁 6시, 7시에는 정닥터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혼합 설계는 착한 보험 정닥터입니다. 멋진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역곡역이고요. 1번 출구 남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구가 두 개인데 1번 출구 남구역으로 나오셔서 내려가 보시면요. 한번 쭉 가볼게요. 따라서. 바로 이제 큰 대로가 나옵니다. 길 건너편에 정닥터 보험 매장이 있어요. 자, 여기 남구역 1번 출구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역곡역 나오니까 조그만 광장이 있어요. 바로 그리고 큰 대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역곡역 1번 출구고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KT 대리점 보이시죠? 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저 KT 건물 오른쪽 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보인다. 그래도 일단 보이죠? 자, 착한 보험 클리닉 보험명의 정닥터 매장이고요. 횡단보도 건너편 저기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정닥터 만나보실 수 있고 보험에 대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신호가 바뀌면 한번 쭉 건너가 볼게요. 주차장은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커피 바나나를 끼고 이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꽤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와우. 주차는 무료고요. 안으로 쭉 들어와 보시면 꽤 넓어요.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어요. 역곡역 남부시장 버스 정류장 앞에 보험명의 정닥터 매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오시면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 많은 이렇게 또 시민들이 이동수가 많아요. 자리가